병무청이 오는 27일부터 2025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병역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로 검사 일정을 조정해서 효율성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던 게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이제 일정을 정해져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획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영 대상자가 직접 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사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그야말로 연중 이렇게 수시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서 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검사 일정이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12월 17일 연중 시행이 되고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2006년생 및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중인 2005년 이전생까지 모두 맞습니다. 이제 포함이 되는 제도 같습니다. 그 병역 자원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좀 병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저도 사실 며칠 전에 이제 군에 강연이 있어서 갔었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역 자원이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 그 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한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 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들에게 입영 시기도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바로 20세 병역 검사 후 입영 제도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2025년에 19세가 되는 그러니까 2006년생부터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길이 좀 새롭게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 의무자가 검사일이나 입영호를 사실은 이 19살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 이때 하고 20살 때 다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판정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입영 일자를 결정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입영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는 제도들인데 결국은 이런 제도들 시행하는 취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병력 자원 감소가 크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군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제한이 되는 아마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 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좀 크게 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병역 판정 검사가 사실 이제 본인의 신체 등급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 건강 검진의 기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예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제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조기에 시행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제도로 좀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이라도 이게 시행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검진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혈구 검사 등 이 병리 검사 이 검사 항목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2017년부터 건강 정보라든가 임상적 의미를 이 입영 대상자들한테 제공을 했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애 첫 건강 검진을 이 병역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이런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일종의 새로운 복지가 될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예, 이 뭐 기본 검사만 35종의 57개 항목이라고 하니까 예. 잘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이제 1급에서 3급까지 현역, 뭐 4급 보충력 이런 그 분류 체계는 뭐 변함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없거나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기준이 최상급인 등급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뭐 2, 3급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 있지만 사실 이제 4급부터는 이제 군대 갈 수 없는 이제 보충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좀 이제 건강상에 좀 이상이 있는 네. 그런 분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좀 이렇게 등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더라도 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려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군 병력 감소로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들이 군에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입대의 문의 폭이 좀 넓어지는 셈이긴 한데 예. 그동안에 사실 너무 키가 작거나 또는 너무 키가 크거나 또 예. 체중이 너무 안 나가거나 너무 나가거나 이런 기준들도 좀 있어서 예. 이게 좀 또 바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군 병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약간 비만인 이런 이제 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을 또 네. 줄이는 그런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입영 검사 전에 이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3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 이상부터 4급 판정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입영 이후에도 군대 간 이후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부가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과거에는 뭐 군대 못 가는 그런 판정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향후에는 4급 판정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보다는 기준이 조금은 이제 완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장 기준도 바뀐 것 같은데 좀 최단신과 최장신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또 이제 키 관련된 신장 기준도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159에서 204cm까지로 기준을 이제 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키가 너무 작거나 크거나 하면 사실 이제 군 생활에 좀 불편이 있었죠. 아주 이제 쉬운 예로 군복 같은 경우에도 안 맞는 경우도 예. 있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과거 어떤 농구 선수가 입대를 했는데 군복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네.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뭐 입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군인들 군복 같은 경우에도 개인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반영이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마약 문제입니다. 예, 마약이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입대 전에 마약 검사도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병무청에서는 이 마약 검사를 일종의 그 질문지에 의해서 경험이 있냐 없냐를 보고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7월 10일부터 이러한 검사를 입영 판정 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마약류 문제가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뭐 심지어 이 돌고래 이 사체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마약류 성분이 나오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병무청에서 지난 뭐 7월 10일부터 하긴 했지만 이 마약류 검사 실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이 마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관찰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 중독된 장병이 입대를 하는 것은 사실 부대 내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사실 이제 군이라는 곳은 이제 무기를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마약을 통해서 정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무기를 다룰 경우에는
사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그런 검사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따른 이제 등급 산정 자체를 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노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제 병역 판정 검사 관련돼서 사실 좀 어두운 부분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객관성이라던가 독립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검사 기준이라든가 판정 같은 것들 세부 내용을 사실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집 통해서 병역 검사 정보도 사실상 이제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입영 장정들, 입영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투명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군에 가게끔 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검사 결과에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주관적인 그런 평가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 판단이 최소화되면서 정확한 판정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뭐 선진국 못지않은 우리가 이런 병역 판정 검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앞서도 이제 대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예. 병역 자원 자체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이 병역 판정 검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병역 판정 검사에 어떻게 보면은 이 틈이 좀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다 보니까 국가 안보와 또 병력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병역 판정 검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신체 능력과 그 다음에 개인적 특성을 군에 가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것도 사실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 병역 판정 검사라고 할 수 네. 있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생각하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병과를 받아야 오히려 전투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병력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만약에 적합한 병과에 맞는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추게 된다면 병력은 적지만 오히려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위해서 군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좀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예.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입영 전부터 입영 후까지, 전역 후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의 방향 네. 또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뭐 군에는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특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배정이 됐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특기 특히 이제 군 특기 관련돼서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제대할 때쯤 되면 다 무엇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와서 뭐를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복무 중에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이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하면서 전역 후에도 취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좀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